네, 안녕하십니까.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멤버십 방송입니다.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시간이고요. 오늘은 윤지호 전 센터장님 모시고, 예. 파면은 드셨어요? 네? 파면. 화면이 뭐예요? 파하고 면하고 섞어야 된대요, 오늘. 아, 점심 때. 그래서 저는 그 그렇구나. 파를 잔뜩 넣고, 네. 파김치 잔뜩 넣어서 요 앞에 유명한 양지 곰탕집 있거든요. 알 것 같아요. 어딘지. 그 어딘지 예. 마포에 그 유명한 네. 곰탕집이 있습니다. 꼭 가서 마포의 유명한 곰탕집이 마포옥이에요, 마포. 마포입니다. 맞아요, 마포. 마포. 예, 미쉐린 가이드에 나오는 집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앉자마자 꼭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파김치 주세요. 이러면은 예, 포장은 안 해줍니다. 참. 포장도 안 해주고 예. 두 접시도 안 줘. 단골도 두 음. 접시를 잘 안 줄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밑에 보면 국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면이 되더라고. 아. 하여튼 저도 오늘 예. 오전에 이제 그 11시인가? 예. 그 파면 그 현재 예. 판결 나올 때 예. 한국경제 TV 갔었는데 하여튼 이제 기억나는 게 오늘 방송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뭐 저 오랫동안 저 아시잖아요, 최 기자님. 예. 그냥 정치 그냥 지형- 자유주의자세요. 예, 지형도를 떠나서 예. 그냥 물어봐서 저는 핵심이 예. 어느 게 경제에 좋을까 주시장에 그렇죠. 너무 당연히 인용돼야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예. 거죠. 왜냐하면 간접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오늘 기각이 됐으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이 뭐냐면 뭐가 이렇게 막 나빠진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가 제일 문제인데 이게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코로나 정말 악몽 같았는데 코로나가 왜 이렇게 우리 금융시장이 안 좋았냐면 언제 끝날 줄 모르겠었어. 그렇지. 백신이 새로 나와도 안 되고 이거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쩌면 뒤에 오는 그런 논의를 하겠지만 몇 개월이었어요? 꽤 됐죠. 한 12월에 그러고 나서 123일. 꽤 긴 거죠. 한 50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이게 다 불확실해진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어떤 좀 외국인들의 긍정적 변화가 앞으로 좀 나올 거로 보는데 그거는 뭐 누가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그냥 정치적 너무나 불확실하고 그 로지컬하게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렇지. 불안이 컸는데 그게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조기 대선의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조기 대선을 보고 이제는 그래, 어떤 정책 내놓을 건데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 남은 거야. 그게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길이 돌아가야 뭐 이게 무슨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우리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맨날 광장에서만 서로 이른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매우 저도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일어나자마자 사실 그런 뉘앙스였는데 한국 증시는 글로벌 대비 유독 저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살다가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저평가 받은 거냐면 그냥 혼자서 멀티플 PER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었고 혼자서. 그러니까 원래 전 세계 달러가 다 약해지고 있는데 그 국면에서 뭐 위안화도 강해지고 유로화도 강해지고 위안화도 강해지고 그렇죠. 원화만 약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제 달러가 약해서 오늘 원화가 약한 거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쳐서 강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전에는 달러가 약해져도 원화는 약해지지 않았죠. 그렇지. 따로 갔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달러가 약해질 만큼 우리가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렇죠. 드디어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게 있고요. 굉장히 또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속으로는 내심 두려웠던 게 발이 원화가 1,470원이지. 아니 생각해 1,470원이면 우리 IMF도 아닌데 이거 되게 이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제가 안 좋죠. 뭐 우리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독일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원화가 약할까? 저는 하나였다 봐요. 정치적 불확실성이야 보는데. 그렇죠. 그게 오늘 거쳤습니다. 저도 아까 뭐 파면 얘기하셨어요. 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금융시장 종사자 입장에서도 매우 기쁜 날이에요. 드디어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네.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지호 대표님이 꾸준하게 너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 또는 네. 글들을 많이 쓰셨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지표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시면서 네. 어느 정도로 저평가가 돼 있고 오른다면 어느 정도 오를까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오른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음.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분명히 한국이 참 좀 뭔가 예전 같지 않고 동력도 잃고 기업들도 그렇지. 참 예. 답답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예. 여하튼 이제 우리도 좀 활기 있게 돌아가면 이제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짓만 놓고 본다면 한번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림을 가져왔죠. 그걸 떠나서 최근에 왜 유럽이나 독일 왜 이렇게 증시가 강하고 중국도 강하고 근데 왜 미국은 왜 이렇게 약해? 미국은 많이 떨어졌죠. 그쵸. 어제도 사실 거의 나스닥이 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이 그 정도 체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트럼프가 오만한 거죠 지금. 내가 왜냐면 20년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920년대 잠깐 얘기를 드리면 뭐 말이 너무 산만한데 1920년대 이제 뭐 굉장히 미국이 번영을 할 때 왜 번영했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망했거든요. 1차 때 망했죠. 그렇죠. 정강기라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22년간을 그렇습니다. 예. 정강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거의 다 유럽의 금이 다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미국이 정말 사상 최강의 국가였어요. 그 영화 보시면 그 위대한 개츠비 소설 맞아. 그 시절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기한이 아시지만 그때 또 황화론 뭐 이런 게 막 그렇죠. 득세했을 때야. 그래서 지금이랑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가 있냐면 네. 미국이 제조업이 강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굉장히 무역으로도 돈을 버니까 기업들이 강하니까 소비만 하면 무역 적자가 커지겠지만 그렇죠. 생산도 하면 그때는 균형을 맞췄죠. 호두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포드가 네. 그 당시에 색상 네. 혁신 가져왔고 그렇죠. 혁신. 그 당시에 혁신 라디오도 처음 만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애플처럼 난리였었고. 그랬습니다. 금융시장은 어땠냐? 폰지라고 찰스 폰지라고 우편 부동산 사기했던 게 예. 그때고 예. 제시 리버모어라고 뭐 많이 우리가 그 금융시장이 많이 회자되는 어떤 유명한 트레이더가 제시 그때 리버모어. 그쵸, 그 당시에 예.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엄청 좋아지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가 필요 없은 거예요. 막 짜증 나니까 그렇죠. 선거 때 그 당시에 후보 대통령이 이기려고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는데 농민들이 막 우리 농산물 못 사겠다 유럽 농산물 때문에 그래서 그때 했던 관세법 스무트할리 관세법 그렇습니다. 스무트할리. 근데 농산물만 했으면 그 정도 문제가 없었는데 공산품 업자들도 나도 해줘 하니까 그 당시에 할리 관세법이 한 54에서 한 56인가 그러고 최고 관세가 59까지 갔었어요. 근데요 이번에 네. 정말 놀라운 거 아십니까? 중국 아마 그 중국의 실제 관세가 한 70% 넘는단 말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난번에 25% 했고. 그러니까 54% 발표했지만 네. 합쳐야 되니까. 합쳐야 되니까.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사실 어제 논의는 충격적이었는데 결론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 미국은 체력이 됐다고요. 그렇지. 제조업이 그럼요. 전 세계 1등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그림 하나 잠깐 보여주면 저기 네. 미국의 경상수지와 자본주의 오늘 자본수지. 예, 그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보면 제가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이 이제 무역을 해서 벌어들인 돈인데 계속 적자가 커지는 거야. 트럼프는 이 적자를 잡기 위해서 관세를 올려서 밑에 이렇게 그쵸. 꼬꾸라지는 게 그쵸.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경상수지네요. 네. 계속 마이너스네. 근데 위편을 보면 미국의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비와 금융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네. 근데 트럼프는 저건 놔두고 위에 무역 수지를 줄이겠다. 이 생각을 하니
이게 아주 뭐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은 관세가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결국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예. 달러가 왜 기축통화냐? 무역 적자를 내주니까 기축통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달러를 다른 나라들한테 가져가게끔 계속 적자를 공급해 주니까 이게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전 세계 금융은행 외화 자산 보면 한 60%가 달러 자산이거든요. 예.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적자를 용인해 줘야 자기가 유지가 될 텐데 적자는 보기 싫고 기축통화는 유지할 거야.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어긋장을 놓다 보니까 갑자기 요새 저번 시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100년짜리 제로 쿠폰을 뭐 강매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치가 나오다 보니까 예. 왜 이거 얘기가 왔냐? 가장 타격을 받은 건 미국이라니까요. 미국은 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만약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트럼프가 지금 엄청나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지만 이게 많은 미국의 여러 정치인이나 경제계가 이걸 과연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 당장의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기사만 해도 미국의 제조업자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대로 되면 우리도 뭐 볼트든 너트든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다시 팔아야 되는데 볼트 너트가 비싸지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하냐. 그럼 우리도 팔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비용 문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처럼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증시를 보면 아침에 이제 제가 미국이 저렇게 되는 거는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정책이 관세 정책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칼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상이 왜 그렇게 나오는 거냐면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각자 도생을 가는데 이게 뭐냐? 독일은 어마어마하게 스스로 돈을 풀고 있고요. 독일도. 예. 저번에도 말씀하신 생략하자면 중국도 돈을 풀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 왜 좋은 거냐? 저는 이번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돈을 풀 거라는 거죠. 어차피 선거에서는 돈 그쵸? 푸는 게 그러니까 돈 푸는 게 그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돈냐? 달러가 강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우리 원화가 너무 약해지는데 달러가 강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돈을 풀면 그나마 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우리한테 되게 주식시장이 유리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 우리도 돈을 풀 텐데 물론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유로존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번 선거 국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정책이 나올 거로 봐요.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지금 뭐 에너지 관련해서도 엄청 나오겠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왜 중요해지냐면 또 기자님 이거 너무 오늘 산만해서 어디 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 이건 저희 오늘 정말 최 기자님 만나러 올 때는 저도 프리하게 오니까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국의 뭐 세일 오일이나 이런 걸 쓰라는 거거든. 그렇지.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오히려 그쪽보다는 왜냐하면 에너지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우리 좀 뭐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죠. 우리 그냥 뭐 여당 야당이 있으면 둘이 되게 정치적으로 달랐던 것 중에 원전 폐기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렇죠? 뭐 원전 탈원전 있어요. 탈원전. 탈원전을 폐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죠. 그럼 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럼 다시 탈원전으로 갈까요? 안 가죠.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실용주의를 가는 순간 이제부터는 선택이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럼 돈은 또 어떻게 풀 것 같냐? 그냥 나눠줄까? 저는 아까 인프라 말씀하셔서 다른 형태가 굉장히 강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상상하시는 다른 형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서 선거에서 이제 가장 이건 정치 얘기하러 온 게 아닌데 공격받았던 영역이 뭐 나눠주는 거였다면 오히려 간접적인 방식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더 강화되는 걸로. 훨씬 더 그렇게 강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혜택받는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극단주의가 좀 배제되는 실용주의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흐름이 그래. 중간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흐름이 그래. 그 영역의 공약수에 있는 것들이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더 단체인 것도 있죠. 이제 표 얻으려면 상법 개정 어떻게 막을 거예요? 무조건 상법 개정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선거 안 될 거요? 그렇지. 그러면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총리가 거부권을 하든 말든 다음에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면 그거를 해준다는 게 든다면. 그렇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커지겠죠. 최소한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야 비상장애를 함부로 상장 못 시키겠구나.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증시가 하루가 그냥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약화되면서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 플러스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즐거운 일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투자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 인간의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멈춰 있었거든. 우리나라는 그냥 탐욕만 있었던 거죠. 그렇죠. 기득권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스스로도 올라가려는 욕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갈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국 증시가 그래서 좋게 보는 게 있고요. 너무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그런데 그림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구체적인 증거들도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다음 그림에 미국과 유로존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건데 이게 참 많이들 봐요. 저희들은 어려운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저게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는 실제 나오는 경제 지표보다 지표가 더 잘 나오는 게 많다는 거고 잘 나온다. 아래에 있는 거는 더 안 나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대보다 잘 나오고 그쵸. 마이너스면 기대보다 못 나오고. 근데 잘 보시면 저 밑에 있는 거 짙은 선이 미국이고요. 기대보다 못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0이 기대 수준이면 그냥 미국이 저렇게 꺾여서 그런데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최근 지표 발표가 보면. 그렇구나. 유럽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유럽 하면 막 되게 저 굉장히 재밌네. 그렇죠. 많이 써요. 저희가 CTA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건데 어려운 데이터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거는 기대가 낮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럼 한번 기자님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없어. 그렇죠. 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좀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국뽕주의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대가 없으니까. 그 기대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로 아마 공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상당히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늘 보면 항상 위 하나랑 원 하나랑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위에 중국이 훨씬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지만 저것도 저렇게 서로 차이가 컸어요. 디커플링은 안 됐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약간 유독 우리만 지금 막 유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면 저런 이전과 다르게 좀 이탈을 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나 좋아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미국보다 한국이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좀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정상화만 돼도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화를 향한 길을 방향을 보여주면 그게 기대라는 거거든요. 그 기대를 넘었으면 아주 좋아질 거고.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원래 최 기자님이 저한테 오늘은 그림 한번 가져와 보시죠 해가지고 그냥 급했는데 그 다음 그림이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 늘 가끔 그렇죠. 올리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쓰던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게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를 측정한 어떤 지표를 놓은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말이 그렇지 저 아침에 놀랐어요. 미국이 5%씩 이렇게 빠지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도 5%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싸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밀려도 한 0.85배는 뭐 금융위기 같은 수준 아니면 유지되는 수준인데 실제로도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게 2,450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2,450 떨어졌어, 밑에 오면 예.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투자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싸게 잡아야 우리가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그렇죠. 게 그렇죠. 막 우리가 저 그림 보시면 중간에 막 엄청나게 파란색 선이 높이 올라간 데가 있어요. 저게 저 21년인가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간다고 할 때 그때 보면은 사실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사면 박살나면 많이 터져요. 4, 50%씩 터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 좀 싸져 있을 때 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만약 좋아지면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미국이 앞으로도 굉장히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본질은 과거 영광을 되찾고 싶다예요. 근데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정도의 미국의 체력이 안 되는데 그렇지. 그 정책을 쓰니까 그때는 그 맘대로 해도 다른 나라가 다 망하는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또 미국 이렇게 가니까 스무탈리 관세법 나오고 뭐 대공황 오고 그렇습니다. 독일도 뭐 민플레 나오고 그러다 히틀러 집권하고 그렇죠. 그건 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갈 거다 얘기가 제일 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례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 물어본다면 미국이 달라요. 그 정도 저는 그리고 관세가 협상용 카드로 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썼냐? 안 먹히니까 세게 쓰는 거예요, 지금. 또는 어차피 깎아줄 거니까 세게 썼을 수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간파하니까 이제 아마 트럼프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할 거고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협상 파트너는 결국 중국이지. 시진핑을 앉히고 싶은 거죠. 아. 시진핑이 어떤 식으로든지 앉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중국이 저렇게 까대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특히 어디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군사력 말고 그렇죠. 첨단 기술력에 대해서는 독보적이라 봤는데 이 부분이 저도 놀라거든요. 딥시크. 딥시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애플이 물론 어제 많이 빠졌지만 애플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테슬라가 떨어지고 뭐 미국이 그런 배제적인 정책의 이유도 있겠지만 굳이 그걸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을 선호하지 않지만 문제는 오히려 중국을 배제시켰더니 중국이 더 빨리 에너지 힘을 키운 거죠. 실제 같이 울 안에 놔뒀으면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좀 더 강경한 정책을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는 시장 알려진 것만 50%대로 나오고 있죠. 54% 그게 아니라 70%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스무트할리 관세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한 거죠. 근데 중국이 증시가 폭락했나요? 아닙니다. 예. 그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는 미국이 빠졌을 때 한국도 빠지는 게 맞는데 중국을 70%를 때려도 중국이 폭락을 안 했다는 자체가 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어제. 그러네. 아침에 봤을 때 저는 그냥 중국이 박살날 것이다. 그러면 뭔가 이거는 미국이 먹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수익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됐던 거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포테스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할 유로존 중국이 있고 우리는 그냥 아무 지금 정치적 불확성도 크니까 그냥 안보 보장 카드 갖고서 겁박하면 그냥 무조건 다 끌려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제 몇 개월 안에 협상력을 갖는 아니 협상력이 별게 아니에요. 국민이 지지한 사람 대통령이 해주면 그렇지. 그거는 임시적인 거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고서 카드를 하겠죠. 뭐 거기서 트럼프가 없던 관계가 된 건 다음 문제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불확실성의 정점이 우린 지나간 거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내적인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도과 트럼프로 대표되는 소위 외생적인 불확실성이 두 개가 맞닥뜨리면서 폭발한 지점이 오늘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항상 이럴 때 드리는 말씀이 오늘 여기 같이 이거 듣고 계신 분들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 쏟아지는 거 보면 뭐 그럴 때마다 또 뭐 이게 단 것 같거든요. 정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만 떨어져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요. 한 1년 지나고 보면 그리 큰일이 아니에요. 그거 큰일이 아니야. 참 신기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우리가 많은 뭐 그 역사에서 보면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지나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보다 긴 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분기점, 변곡점이 있는데 예. 그런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되게 그러니까 뭐 다 떠나서 여의도에 오래 근무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적정한 가치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은 뭐 시장 얘기보다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EU나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tit-for-tat 얘는 이 눈에는 눈처럼 하면은 우리가 또 여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EU나 중국이 뭉쳐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트럼프도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그러면 나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제스처만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리바운드로 뭘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세가 나오자마자 처음에 놀랬다가 막 이거저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놀랬던 관세가 베트남이에요. 그렇지. 베트남 진짜 제일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당했더라. 베트남이 46%인데 사실 중국이 34%인데 그건 그 관세 더하니까 70% 되는 거고 베트남이 전 세계 생산 기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트럼프가 얼마나 이번에 단순하게 계산한 거냐면 그냥 거기서 수입액 많은데 소비 안 해주면 그만큼 때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하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생산 기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물론 우리 기업들 타격이 있겠지만 베트남에서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관세 내는 게 더 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24, 25%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이 말이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46%라는 거는 극복할 수 있는 그 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야. 비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러한 소위 그 생산기지별 타격을 보면서 문제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생산기지화 시키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면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면 또 고용도 늘고 좀 이런 정책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저는 수 있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선거 국면에서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고 어차피 이 구조는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동남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없어요. 거기는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우리 것도 이만큼 사주면 너희도 관세 깎아줄까 이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사줄 돈이 있잖아요. 사줄 돈은 있어 우리는. 저런 나라는 돈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이것도 흥미로운 어떤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뭐 너무 돈해서 죄송한데 뭐 어쩔 수 없어 현실은. 투자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가치화시켜서 판단하는 건데 그럴 여지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제가 바라는 거는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좀 구체적인 걸 갖고서 어필해 주는 분들이 많이 나와주면 뭐 저같이 이렇게 금융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들도 더 강력하게 그쪽을 지지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들 상법 개정 이런 얘기를 할까? 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조업들의 어떤 인프라의 재정 투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융인들 여의도에서도 상법 개정에 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는 그만큼 주식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거야. 이제 우리가 금융에서 힘을 받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회사 자체를 평가한 다음에 그 일부를 내가 사서 N분지를 나눈 일부의 가치를 내가 갖고서 내가 재산이 된다고 믿었는데 이 기업 전체를 평가하면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 분의 N분지 1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중에 70%는 누가 딱 튀어가 자기 걸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분 이상의 것을. 나머지 30%만 가지고 우리는 N분지 1이야.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내 것을
빼앗긴 거에 대한 분노들이 그렇습니다.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면 룰을 정확히 정해주는 거가 핵심이라 보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더 커진 상황에서 최근에 특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좀 극단적 표현하면 거의 모든 의사 결정은 오너들에게 잘 보여야지만 할 수 있는 그렇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쉽게 말하면 옛날 그 우리가 조선 시대에 지주와 마른 관계에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왜 우리가 그런 식의 작동체는 체제를 유지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는 뭐 모두가 평등해지자 이거는 전 선호하지 않지만 적정한 노력한 거에 대한 가치를 받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왜 괜찮나요? 아니, 근데 예. 그래서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이제 몰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았고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만 돼도 오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법 개정을 해서 그 개혁적인 어떤 개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상화인데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미국처럼 이사회가 모든 주주들에게 충실의 의무를 갖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밸류업을 하는 또 측면들이 분명히 나타나면 그런 배당도 많이 주고 뭔가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뭐 배당을 많이 해주고 그것도 다음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에 귀속돼야 된다는 순간 그렇게 일을 안 하면 배임죄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경영이 출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투자가자 입장에서 우리가 비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니면 좋은 기업들이 분할돼 가지고 알짜배기는 딱 뛰어서 딴 데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비상장 기업 평가는 다르게 가버리고 이런 문제들만 잡아가도 저는 한국 증시가 이 레벨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뭐 농담적으로 술자리에서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우리가 향후 한 3, 4년간 주주가치 복원으로 가면 탐욕스러운 글로벌 자본들이 저 말고 네. 그냥 돈에 진짜 돈 있는 애들 돈에 미친 그런 전 세계 그 돈들이 들어와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렇지. 뭔가 글로벌하게 더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시대에 간 지는 꽤 됐고 뭐 가치 투자 온갖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워렌 버핏이 애플을 처음 샀을 때 다들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애플을 사? 하지만 샀던 원인은 명확하죠. 애플은 끝없이 주식을 소각하고 주주가치 환원에 몰두해 왔고.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그런 부작용은 못된 일은 있지만 이대로 방치해가지고는 자본시장 자체가 우리 정근대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이니까 이런 말씀이니까 다른 날은 이런 말씀 안 드릴 텐데 왜 이렇게 저 사람도 제가 꽤 오래전부터 글 같은 데서 강조드린 거냐면 고통이 있더라도 이제는 늦출 수 없는 문제였는데 사실 오늘 그래서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특히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갖다가 거부권을 하는 걸 보면서 하여튼 이거는 좀 변화가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 나오든 이거는 안 갖고 나오게끔 하는 그렇지. 정치적 결정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도 굉장히 기쁘다. 그 말씀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행간의 이야기들을 잘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한 저도 전망을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 문영배 재판관이 쫙 이렇게 읽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저 방송 진행 중이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10분도 안 지나서 빨간색이 살짝 되더라고. 빨간색이 살짝 되더라고. 코스피가 지금은 한 1% 조금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만 종가는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탄핵이네. 일단 한도다. 그러나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거의 뭐 5%, 6%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가는 그렇게 됐지만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네. 저도 다음에는 오늘 이런 내용보다는 좀 더 시장 관련 내용 가져올 텐데 오늘은 저도 약간 주원부원 말씀드린 게 저도 매우 기쁜 날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은정님, 임군님께 캔디님 그리고 전종환님과 아즈라엘님이 크게 슈퍼챗 주시면서 기분 좋은 날이라 먼저 그냥 마시러 가시네요. 저는 좀 이따가 치맥 파티까지는 안 되고요. 예, 방송이라서 치킨과 콜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